미국은 최근에 이제 회복세는 굉장히 좀 가파르고 그러게요. 몇 가지 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관세 관련된 낙관론이고요. 또 하나는 연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금리 인하 기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공격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이 있고 이 공급 과잉 이슈가 단기 해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단연히 또 한국이 압도적인 네.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의 거의 최상위 올해 긍정적인 부분과 불편한 요소가 사실은 동시에 섞여 네. 있습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봐야 할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월간 투자 전략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6월까지 쭉 시간이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중간에 꽤 큰 출렁임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상반기 후반에는 대체로 강한 회복력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미국만 가는 장이었습니다만 이번 회복 국면에서는 미국만 가진 않았어요. 다만 미국도 또 고점을 회복하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올해 미국 외로의 어떤 분산을 투자 전략상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났던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서유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남미의 뭐 브라질 또는 이제 멕시코 이런 네.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생각대로 좀 이제 퍼포먼스가 좀 주는가 싶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회복세는 굉장히 좀 가파르고 그러게요. 몇 가지 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단연히 또 한국이 압도적인 네.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의 거의 최상위 올해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퍼포먼스는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글로벌 로테이션이 맞기는 한데 뭔가 또 소외되는 지역이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좀 이제 확산되는 경향성, 좀 돌아다니는 수익의 측면에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또 가는 건 아니었다. 네. 분명히 어떤 차별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주목해서 봤던 건 사실 미국이 생각보다도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5월, 6월 거치면서 고점을 또 벗겼단 말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셨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관세 관련된 낙관론이고요. 그 우리 타코 트레이드 막 이런 네, 말 네. 했지 않습니까? 예, 트레이드 트럼프가 항상 이제 물러난다 뭐 이런 그러게요. 말 네. 하면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는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는 협상이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낙관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낙관론이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냥 시장이 믿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연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금리 인하 기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공격적이지 않느냐.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인플레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입 관세 30% 인상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 여파가 저희가 봤을 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플레가 올라갈 거를 우려해서 연준에서는 되게 이제 좀 보수적인 시각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연준의 의견보다는 트럼프의 의견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네. 반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대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드라이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연준의 색채는 약간 좀 보수적이고요. 특히 연준 내에 의견이 좀 많이 갈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 FOMC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 뭐냐면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 FOMC 위원들이 7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올해 2번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도 8명으로 되게 많고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7명이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 의견 대립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추이에 따라서 이 컨센서스가 언제든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네네네. 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시각이 어느 한쪽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키팩터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추이에 따라서 이 의견이 어느 쪽으로 모일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네. 그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하신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인플레가 없는데 왜 그러냐, 네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지난 연말 연초에 또 물건들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관세가 어차피 올라갈 것 같고 그 전에 좀 미리 땡겨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고 영향,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진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실제로 이제 인플레가 움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세하게 변화가 있기는 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차트에 준비한 게 일단은 가운데 있는 선은 현재까지 인플레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 올라가고 선? 있잖아요. 네. 예, 사실 이게 상품 물가인데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작년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함에 있어서 상품 물가가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번역으로 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예 마이너스로 갔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로 다시 반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품 물가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이 관세 여파가 결국은 이 상품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도 좀 자극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서비스 물가까지 동시에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인플레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올해 뭐 2번, 3번까지 네.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여파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달이 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커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시장도 추가 상승을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중심에 역시 미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어쨌든 미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게 하나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하나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시 후퇴를 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다시 이제 크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여전히 미국 중심보다는 미국 비중을 조금 낮추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더 강조하는 네네. 방향입니다. 그럼 이제 그 미국 이외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안으로 저희가 강력히 이야기했던 게 사실 중국이었죠. 네. 중국장은 사실 뭐 지난달을 되돌아보면 약간 주춤했던 구간들도 있기도 했어요. 현재 어떤 관점이신가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2월 달에 크게 오른 다음에 사실 3월, 4월, 5월 달이 그렇게 썩 재밌진 네.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또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하고 약간 그런 양상인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바는, 공급 과잉.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급 과잉 이슈가 단기 해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중국의 현실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저금리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10년물이 지금 4.4%대, 네. 4.23 뭐 이러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중국 금리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기술 패권 전쟁 미국하고 하고 있고 네. 그 정책의 어떤 포커스는 결국은 IT, AI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과 그다음에 초저금리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장 스타일 주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나 있습니다. 네, 같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퍼포먼스도 중국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이제 테크 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이런
성장 테마, 네. 정책 수혜 테마 중심으로 가시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저금리라는 환경 하에서 성장주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관점을 좀 좁히는 게 좋겠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네, 뭐 추가로 차트를 준비해 온 것은 네.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왼쪽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한 라이선스 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크게 증가했고요. 2025년도는 제일 오른쪽 막대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반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페이스로 가게 되면 작년보다 더 그렇겠네요. 크게 네.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중국의 바이오 라이선스를 갖다가 더 많이 따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이 전 세계인들의 국가별로 AI에 대한 호감도 또는 뭐 긍정적 인식 네. 이게 이제 가로축에 있고 세로축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의외로 중국인들이 AI에 대해서 훨씬 더 흥분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네, 부정적 네. 수준은 오히려 낮아요. 세로축을 그러네요. 보면 오히려 네, 낮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근데 미국은 반대로 긍정적 인식이 오히려 적습니다. 예, 오히려 좀 약간 불편하다, 네. 불안하다 이런 인식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적인 정서는 기본적으로 AI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토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열려 오히려 있다는 거죠. 미국보다 더 좋을 수 네. 있다는 것 같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중국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성장하는 주식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그 안에서 추려서 이제 바이오 뭐 AI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근거로 조금 전에 이제 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달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코스피가 3,000을 넘겼고 3,100도 넘겼습니다. 현재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불편한 요소가 사실은 동시에 섞여 네.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 예,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 기대되는 높은 상황이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식 관련된 자금 플로우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소화되는 방식이 좀 불편합니다. 네, 여기 이제 퍼포먼스를 잠깐 보시면은 네. 최근에 뭐 지난 올해 연 누적치가 일단 나와 있고요. 네. 막대 그래프의 회색은 지난달 말까지고 5월 말까지고 5월 그다음에 이제 30일. 오렌지색은 이제 가장 최근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네. 한 건데 이 갭이 결국 이제 6월 달에 이제 오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6월 달에 오른 게 많이 오른 게 유틸리티 일단은 뭐 산업재, 뭐 네. 통신 서비스 막 이러고 있는데 유틸리티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또는 산업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네. 근데 원전 테마가 좋긴 하죠. 네, 좋긴 한데 물론 우리 데이터 뭐 아시잖아요. 데이터 뭐 사용량이 늘고 뭐 에너지 수요가 늘고 그래서 그렇죠. 원전 수요도 늘고 소형 원전이 뭐 이렇게 이어지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테마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익이 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크게 얹어봤다. 반응하고 있다. 네, 예, 네. 이게 이제 어쨌든 한번 크게 반응해 놓으면 기대감이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을 유지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질 따라와줘야 거고요.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테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두드러지진 않지만 여기 숨어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들의 변화가 어쨌든 실체성을 갖기 전에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기존에 이제 우리 뭐 방산, 뭐 조선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주도주 얘기했었고 네. 약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테마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 여건은 아직은 좀 네. 무르익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유동성 여건이 좋고 하다 보니까 주식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일부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너무 끌어왔던 것들은 사실 잡히는 실적 대비 앞서가는 속도가 너무 좀 셌다라는 네. 관점에서 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저희 이제 자산구 뭐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또 금이잖아요. 네. 지난달에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에 네. 대한 관심이 또 커지기도 했고 조금 약간 수그러들기도 했고 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금값에 대해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주식 외 자산으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한쪽에서는 한국채가 있었고 그렇죠. 또 한쪽으로 이제 금이 있습니다. 네. 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자산이고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된 우려가 완화됐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완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금값에는 나쁜 요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금값이 지금 한 3,300불 수준에서는 일단은 좀 횡보하는 네.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추세적으로 저희가 금을 계속 밀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리 탈달러, 예, 탈달러 움직임,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있죠.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 금협회에서 네. 연 단위로 이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들 서베이를 해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금 보유량에 대해서 네. 늘리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죠. 그림 보시다시피.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주황색 막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2024년에서 5년 오면서는 늘리겠다는 의향이 이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 상황, 미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대규모 재정 적자 때문에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여타 자산군에 대해서는 금 이외의 한국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좀 6월 달에 좀 밀렸어요. 네, 금리가 네. 좀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뭐 장기적으로 저희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금리가 더 내려갈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채에 대해서는 뭐 1%대 금리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채권에서 저희가 오늘 따로 자료를 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브라질 채권 저희가 사실 이제 환율이 1,400 뭐 70원, 80원 할 네. 때는 원화가 좀 빠르게 절상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헤아라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았었는데 지금 뭐 1,300원대 중반까지 온 다음부터는 네. 물론 저희가 원화가 좀 더 절상될 걸로 보긴 합니다만 더 절상될 룸이 어쨌든 줄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브라질 헤아라 자산을 갖는 데 있어서 환 리스크가 현저히 줄었다. 그런 관점에서 브라질 채권 고금리를 갖다가 현재 좀 적극적으로 수취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전략도 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브라질 채권에 대한 네. 의견까지 주셨고 이것들이 이제 다 아울러서 저희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 분산 투자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코어 주식으로서 전 세계 주식을 담는 전 세계 인덱스를 담는 ETF를 갖다가 그 ETF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미국 주식 퍼포먼스가 좀 더 좋긴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올해 연 누적으로 봤을 때 또는 최근 3개월로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전 세계 주식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은 주식시장 자체가 원체 좋았었기 때문에 주식 뭐 관련된 ETF들이 다 괜찮았어요. 네. 특히 AI 쪽 많이 반등을 했고 뭐 반면에 골드는 이제 좀 조정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네. 사실 뭐 그전에는 계속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약간 불편할 때는 금이 더 좋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분산을 해서 가져가는 거기도 하고요. 해서 네. 일단 전체적인 ETF의 틀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분산에 대한 기존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 7월 한 달 보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투자 전략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8월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